최근에 증시에서 제가 유통주 안 들어봤다 인터뷰로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유통주, 그냥 대형마트, 백화점까지도 좀 들썩이고 있는데 소비 심리가 진짜 살아나서 요게 연동이 되고 있는 거지. 이런 부분을 오늘 중심으로 해서 유통주 강세 배경 전망까지 박순혁 기자랑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새 유통주 주가 흐름이 좋더라고요. 뭐 마트 그리고 백화점주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네, 네.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지난 3개월 기준으로 방금까지 제가 오늘 것까지 확인을 했는데 한 21%, 이마트는 17%, 그다음에 현대백화점이나 신세계도 21%, 20%대 상승률을 이렇게 나란히 기록했는데요. 네. 예, 아마도 이제 실적 호조, 그다음에 소비 심리 회복, 그다음에 정치권의 재정 정책 기대감 같이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주가에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많이 주가, 올랐죠? 네. 이게 롯데쇼핑 차트고요. 이마트도 볼까요? 이마트도 이런 네. 식으로 지금 보이고 있으면 많이 올라가 있네요. 네네, 이렇게 많이 제가 좀 올랐죠. 넓혀 보니까. 자, 그러면 방금 언급하신 실적 얘기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1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았나 봐요. 네, 그렇죠. 1분기에 약간 그 소비 심리가 위축돼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네. 시장 전망치보다 다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영업이익이 1,400억대를 기록했는데 네. 이런 거는 증권가 시장 전망치의 약 12%를 웃도는 수치였고요. 네. 이마트도 1,600억에 가까운 그런 실적을 영업이익을 거뒀는데 예상보다 23% 정도 높았고요. 현대백화점 역시 한 15% 이상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롯데쇼핑은 뭐 컨콜에서 그쵸. 또 뭐 아주 자신감을 그렇죠, 드러냈죠. 네, 네. 실적이 엄청 좋을 거라고 앞으로 앞으로도? 매출 방향성이 좋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왔다는 건 진짜 나가서 사고 있다. 네네. 네,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봐도 괜찮은 걸까요? 네, 그렇죠. 뭐 물론 저희가 직접 느끼기엔 늘 경기가 안 좋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네. 지표상으로 보면 한국은행이 이제 최근에 이틀 전에 발표한 소비자 심리 지수를 보면은 5월 수치가 101.8로 나왔는데 이게 지난해 10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지난해 말 그러니까 12월인데요. 이때 계엄이 터지면서 계엄 사태로 인해서 88로 소비 심리가 바닥까지 떨어졌는데 네. 이제 회복세 이제 보이고 있다라는 뜻이죠. 네, 소비자 심리 지수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생활 형편이나 생활 형편 전망 같은 이런 건 지수들을 산출해서 내는 지표로 100보다 높으면은 지난 10년 장기 평균보다 더 소비 심리가 낙관적이다. 그리고 100보다 낮으면 좀 비관적이라는 뜻입니다. 네. 뭐 이제 이번에 소비자 심리 지수가 이번 달에 지난해 12월 이후에 처음으로 100 이상으로 돌아선 데는 이제 금리나 기대감이나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완화 이런 것들이 소비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싶어서 네. 예, 이 소비 심리 지수도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사실 소비자 심리 지수 같은 경우에 3월부터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는데요. 네. 요즘에는 이제 그거는 이제 한국의 정치적 상황보다는 이제 미국의 관세부가 이런 영향들이 좀 컸다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그렇군요.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간밤에 이제 미국의 연방 국제 통상 법원 재판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효를 이제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적용이 되면서 아마 이렇게 소비자 심리 지수 같은 것도 좀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정치권에서도 추경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것도 네.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여야 양당 그러니까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 모두 집권 즉시 이제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대선 직후에 소비 심리 같은 경우에는 평균 3%포인트 이상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는데요. 여기에 추경이 더해지면 경제 성장률이 0.1%에서 0.8%포인트까지 높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지금 예전에 막 이런 마트나 보면 막 마켓
마케팅 경쟁 엄청 치열하고 그렇죠. 그랬었잖아요. 이런 네네. 거는 혹시 뭐 영향을 좀 어, 살펴보자면 요새는 또 추세는 그렇죠, 어떤지. 그렇죠. 뭐 다들 아시다시피 홈플러스 사태로 이제 홈플러스가 조금 힘든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그 앞에 있었던 팀F 사태로 인해서 이커머스 시장도 조금 힘든 상태라서 이런 중대형 유통업체들이 위기에 빠지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기존에 있던 뭐 이마트나 롯데쇼핑, 그 다음 백화점 이런 데 이제 반사이익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네.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네, 덧붙여 주실 네네. 말씀 있어요? 더 하면은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플러스 이 영업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반사수혜가 좀 더 강해질 거라라는 게 이제 증권가 평가입니다. 그러면 유통업계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이렇게 마무리되는 국면으로 가면서 다시 약간 대형 쪽으로, 네네. 대형 유통업체 쪽으로 쏠리고 있다, 회귀하고 있다 네, 뭐 이렇게 해석해보는. 일부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온라인 그렇군요. 유통 비중이 이제 다시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그동안 이제 이커머스 그다음에 또는 마트 간의 경쟁으로 좀 힘들었던 오프라인 유통이 조금은 이제 숨통이 트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네. 오프라인 매장들 리뉴얼이라든지 프리미엄 전략 이런 것들도 좀 유통업계에는 좀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좋게 보고 있나요? 그렇죠. 네, 이렇게 주가가 오르니까 이제 목표가라고 하죠 보통. 네. 이것도의 목표가도 이제 계속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데요.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평균 목표 주가가 원래 3개월 전에만 해도 75,000원대였는데 9만 원대로 뛰었고요. 이마트는 8만 원대에서 11만 원 가까이로 상향됐습니다. 그리고 현대백화점이나 신세계도 한 20% 9% 정도 올랐고요. 그게 이제 실적 개선 또는 이제 거시환경 변화가 반영된 결과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상승의 흐름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단기를 찔까요? 너무 예측의 영역이긴 하지만. 너무 저도 잘 막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 없겠는데 지금 막 방금 그래프 보셨다시피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좀 오를 수 있겠는데 그리고 관세 이슈 또는 이제 뭔가 경기 둔화 우려 이런 게 있다고 하면 또 좀 주가에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뭐 당분간은 이제 소비 심리 회복이나 금리나 재정 정책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주가를 좀 더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소비 심리 회복 기대감 속에서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유통주 그리고 주가 상승의 배경과 또 향후 전망까지 박순혁 기자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